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법 김용철입니다. 우리 에듀윌 소방행정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입니다. 자, 2022년 행정법 총론은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제가 평을 한다고 한다면은 단정하고 깔끔하게 문제가 출제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문장이 길었습니다. 모르는 선지가 한 두어 개가 있었죠. 그렇지만 이미 알고 있었던 기출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모르는 선지가 한 두어 개 있었더라도 속어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난이도를 한 중 정도로 봅니다. 우리 많은 수험생들이 행정법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뭐가 문제였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게 문제였었는지. 폭탄 과목이었다, 이런 말들을 하던데요. 행정법은 깔끔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좀 특이한 점이 없나요? 있습니다. 행정행위편에서 무려 5문제나 출제가 됐고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소송에서 3문제, 또 의무이행 확보 수단에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2022년 소방행정법에는 1문제씩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행위편에서 무려 이제 5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다른 부분에 이렇게 고루 문제가 출제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령에서 3문제가 나왔고요. 나머지는 압도적으로 판례 중심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도 한마디로 말하면 단정하다, 깔끔하다, 행정법 총론 문제의 교과서적인 출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2022년도 행정법 총론 기출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행정기본법 틀린 거라고 되어 있어요. 2021년도 신설된 법입니다. 아무래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법이죠. 열심히 읽어둬야 됩니다. 행정법 전 분야에 다 걸쳐 있는 그런 법이라 볼 수가 있겠죠. 자, 1번입니다.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라고 되어 있어요. 뭐예요? 법률 우위죠. 법률 우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법률 유보를 말합니다. 그래서 법률을 위반하지 마라, 법률 우위와 법률 유보를 규정해 놓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2번, 행정청은 권한 행사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치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어버렸어요. 정당한 사유가 있어요. 이때는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데,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행정기본법에 적히는 신뢰보호편이에요. 신뢰보호편에 신뢰보호만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2번 선지처럼 실권의 법리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권의 법리 잘 알고 있습니까? 택시 운전기사 면허 취소 3년 있죠? 뒤늦게 행정청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거죠. 3번입니다.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보충성, 이렇게 부르죠. 다른 방법이 되면 안 돼. 다른 방법이 안 될 때만 허용할 수 있다. 보충성이고요.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해라. 비례 원칙이죠. 4번,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재량이 있는 경우에도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다. 자동화된 시스템인데요. 재량이 있는 경우는 안 되죠. 재량이 아닌 경우에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번 선지가 옳지 않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행정행위로서 하자, 무효사유가 아닌 거라고 되어 있어요. 취소와 무효사유 중 무효사유 아닌 거 찾아봐라. 1번에 국토계획법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 대상 토지 소유와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을 했습니다. 이건 무효가 되겠습니다. 즉, 이 사람이 국토법상의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 지금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무효가 될 수밖에 없죠. 이번에
조세 부가처분의 근거법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져요. 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조세 부가처분은 취소입니다. 중대성은 있지만 명백성이 없어요. 취소밖에 안 되는데 모레 그 뒤에 체납 처분했대요. 이건 무효죠. 예, 위헌 결정 기속력에 반하게 되는 겁니다. 위헌 결정 받게 되면은요, 이제 그 세금 받으면 안 돼요. 위헌 결정의 모든 국가기관은 따르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헌 결정 기속력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거죠. 3번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절차를 누락시켰습니다. 뭐 빼먹었어요? 주로 절차를 빼먹으면 취소죠. 여기서도 절차, 심의 절차를 빼먹었습니다. 따라서 그 금지 행위 및 시설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 처분했기 때문에 이건 무효라고 보기 힘들고 취소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절차 누락이죠. 4번에 제3자 재산을 압류했어요. 무효입니다. 그냥 당근 무효죠. 정답은 3번 현지가 되겠습니다. 3번 행정행위 취소 처리에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에 과세청은 과세처분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이미 효력을 상실한 원부가처분을 소생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 취소의 취소죠. 취소. 여기가 철회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기가 철회가 될 수도 있어요. 취소의 취소, 취소의 철회, 철회의 취소, 철회, 철회. 다 괜찮습니다. 문제는 취소의 취소를 하게 되면은 원처분이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죠. 원처분이 따라서 만약 여기가 수익적 처분이게 되면 수익적 처분의 취소의 취소는 다시 수익적 처분이 되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된다. 그죠? 근데 부담적 침익적 처분이더라. 그렇다면은 부담적 침익적 처분을 취소해서 다시 부담을 살려내면 국민에게 부담을 주면 못 쓰죠. 안 됩니다. 따라서 과세처분의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가 없어요. 1번 좋습니다. 2번 영유아 보육법상 어린이집 평가 인증 취소는 철회에 해당됩니다. 평가 인증 효력을 과거로 소급 상실시키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철회는 여러분들 장래향에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어지고요. 소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3번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 없으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다. 뭐 너무 사실은 기본적이죠. 수익적 처분,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처분이에요. 이걸 취소할 수도 있고 철회할 수도 있어요. 근데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느냐? 법적 근거가 없어도 되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하죠. 왜? 얘가 수익적 처분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이익을 줬는데 함부로 그걸 취소 처리하게 되면은 신뢰보가 깨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법적 근거가 없어도 되느냐, 있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도 된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요. 물론 다 논리들이 있죠. 이것과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이 신비한 제한이죠. 신비한 제한이 있어요. 신뢰보호와 비례 원칙 때문에 함부로는 안 돼요. 그러나 이것과 이건 여러분들 별개 문제입니다.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도 되느냐. 와 신뢰보호 비례 원칙 때문에 함부로 안 되느냐는 별개 문제죠. 그래서 법적 근거 필요 없으나 신뢰보호 비례 원칙 때문에 함부로는 못한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번 선지 세무조사가 과세 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 내용의 정확성 검증, 세무조사가 신고를 정확히 했는지에 대한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해서 행해진 거라면 이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따라 수집된 과세 자료를 기출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세무조사가 본연의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부정한 목적을 위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부정한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진 과세 자료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위법하여
따라서 이에 의해서 이루어진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정답은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통과. 4번입니다. 신뢰보 원칙 틀린 거라고 돼 있어요. 뭐 나올 게 나온 거죠. 신뢰보. 1번. 행정처의 공적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행정처의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그 처분으로 인해서 입게 될 이익 침해, 공익과 이익 침해를 따져보니까 이익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더라. 그렇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신뢰보 위반이 항상 위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대 공익, 신뢰보 요건이 충족됐어. 신뢰보 요건이 충족됐지만 중대 공익과 따져봐야 돼요. 따져볼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중대 공익, 법률 적합성, 제3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대방이 입게 될 신뢰 이익, 이걸 형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입게 될 신뢰 이익을 능가하는 중대 공익이 있다라거나 법률 적합성이 있다라거나 제3자의 공익이,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 더 크다면은 이를 두고 신뢰보호 위반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2번. 과세청이 질의, 회신 등을 통해서 어떤 견해를 대외적으로 표명했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은 채 질의한 데 따른 거라면, 자, 질의에 회신을 했어요. 답변했는데 중요한 쟁점이 되는 어떠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떠한 쟁점이 되는 법적 문제를 표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뭘 얘기했다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답변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답변했다는 거죠. 구체적인 뭔가를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어요? 국세청에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해왔는데 아주 추상적으로 질문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답변을 못 하겠는 거예요. 뭘 물어본 거예요, 이 아저씨가. 그래서 선생님께서 뭘 질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국세기본법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법령을 해석해 준 거죠. 따라서 구체적인 쟁점을 드러내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은 공적 견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가 없어요. 공적 견해는 늘 구체성을 띄어듭니다. 구체적으로 당신에게 어떤 행동을 하겠노라, 안 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해줘야 하는데 구체적인 쟁점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견해 표명에 의해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믿음을 준 거가 아니다. 즉 견해가 아니라는 거죠. 3번 폐기물 처리업 너무너무나 기본이죠.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서 관할청 사전 적정 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 신청을 했는데 업자가 난립한다. 이런 이유로 불허가 처분합니다. 이건 신뢰보호 위반이 되죠. 폐기물 처리업 사건 여러분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 업자가 난립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 이건 신뢰보호 위반이에요. 그런데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 그건 신뢰보호 위반이 아니죠. 4번 법원이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합니다. 신뢰보호가 이게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신뢰보호 안 되죠. 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태료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상 행정처분입니까? 처분이 아닙니까? 과태료는 행정처분 아닙니다. 우리 소송 못 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60일 이내 이의 제기할 수 있죠. 늘 이의 제기는 2개월 안에 해라. 2개월. 이의 제기는 2개월, 60일 안에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과태료가 어떻게 됩니까? 이의 제기로서 효력이 상실되고 말아요.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관할법원에 통보를 한단 말이에요. 14일 이내. 그럼 이제 법원에서 질서 위반의 규제법과 비송사건 절차법을 준용해서 과태료 재판을 하는데 과태료 재판은 여러분들 이 과태료가 위법이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왜 없어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그날 과속을 했지 않냐? 주정차를 위반했지 않냐? 마스크를 안 썼지 않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지 이 과태료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태료가 신뢰를 위반했느니 어쩌느니 이런 것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재판에서는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 되는 거지요. 따라서 정답은 3번 선지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법치행정 원리 가장 틀린 거라고 되어 있어요. 1번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직접 규율해야 할 필요성은 규율 대상이 기본권, 기본적 의무, 권리, 의무, 기본적 권리, 의무 중요성을 가질수록 공개적 토론 필요성이 클수록 상충하는 이익 사이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즉 좀 더 민주적이고 좀 더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영역, 이런 영역일수록 국회가 법률로 정하라. 지금 이런 말이죠. 좋아요. 뭐 다 지금 새로운 것들이 아니에요. 다 기출 선지들이죠. 2번, 국가개혁의 본질적 내용은 사인 간 개혁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죠. 국가개혁, 사인과 계약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빼고는 사법 규정 내지 법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좋아요. 국가와 사인 간 계약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그러나 지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법률 우위는 모든 행정에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이 있다면 그 법을 위반하면 안 돼요. 그 법에 따라 절차를, 형식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 겁니다. 틀렸죠? 자, 3번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 유급 보좌 인력을 두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맞죠?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원의 신분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걸 자기들이 만들면 안 되는 거죠. 4번, 납세 의무자에게 조세 납부 의무, 스스로 가세 표준세액 신고, 의무 부과하는 경우 신고, 의무 불이행, 불이익 다 법률로 정해야 됩니다. 왜요?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대략 이렇게 읽더라도 세금이야.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TV 수신료도 중요사항이에요. 근데 이렇게 납세 의무, 조세 납부 의무, 뭐 말할 필요 없이 조세 법률주의, 세금 법률로 국회가 정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행정입법 틀린 거라고 돼 있어요. 자, 1번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법률에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좋아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률에 위임이 없으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뒤에 틀렸어요. 모법의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했다면 당연히 이를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틀린 게 뭐냐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임명령은 국민의 권리 의무를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법률에 위임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집행명령 같은 경우는 위임 없이도 만들 수가 있어요. 시행령 속에는, 시행규칙 속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혼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법률에 위임 없이 제정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죠? 이번에 법률에서 군 법무관 보수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했습니다. 군 법무관 이 양반들 월급 대통령 당시 만드시오 이랬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아니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때렸고요. 이에 국가배상도 받게 되었죠. 3번, 일반적으로 법률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은 위임에 따라 효력이 있습니다. 법규명령은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근거가, 법 개정으로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유효가 되는 거죠. 4번, 어떤 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 지침, 법규성이 없는 내부 지침이기 때문에 뭐예요? 행정규칙이란 얘기죠. 등에 위배된다고 해도 위법이 아니고, 왜? 행정규칙이니까, 법이 아니니까 내부 지침에서 정한 요건에 따랐다고, 부합됐다고 적법이라 할 수도 없다. 행정규칙은 여러분 법이 아니다. 그래서 행정규칙에 따랐다고 적법 아니고, 위반했다고 위법도 아니다. 그냥 공무원은 징계만 먹는다. 그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제도 옳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살아있는 개인에 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도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된 정보는 이 법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그냥 개인정보예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그냥 개인정보고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다른 정보랑 결합이 되면 추가 정보랑 결합하면 그 사람이 누구겠는데 이걸 알 수 있는 정보까지도 개인정보예요. 그래서 1번은 지금 말을 바꿔놨죠. 틀렸습니다. 2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대통령이 직접 지휘 감독한다. 대통령이 아니죠.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국무총리 소속 대통령 직속 기관이 아닙니다. 3번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 공공기관에 직접 요구할 수도 있고요. 대통령 명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열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3번이 옳은 정답이고요. 4번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 주체의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등을 고려해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가 있어요. 동의 없이. 왜? 동의를 미리 받았잖아요. 이럴 거라고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받았기 때문에 암호화 등의 조치를 취해서 이제는 건네주면 되는 거죠. 건네줄 때까지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건네줄 거야 라고 동의 받았기 때문에 암호화 조치해서 이제는 동의 받지 않고 건네주면 되는 거죠. 제3자에게. 따라서 정답은 3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신문사 기자 갑은 A광역시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A시의원 을과 관련이 있는 정보를 사본 교부 방법으로 공개해 줄 걸 청구했습니다. 틀린 거라고 돼 있어요. 자, 1번입니다. 정보공개 청구자가 선택한 공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사본으로 열람해달라 이렇게 좀 공개를 신청했죠. 따라서 해야 함으로 맞습니다. 다른 방법 안 되죠. 야 무슨 뭐 사본이야 와서 보고 가 혹은 이메일 주소 대봐 이럴 수 없어요.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일부 거부 처분이 되는 거예요. 신청한 대로 해줘야 돼요. 원칙으로 A광역시는 사본 교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열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좋습니다. 2번 을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그래요. 을이 시의원 을이 내 정보를 왜 공개하노? 뭐 하지마 뭐 이런 말이죠. 자,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A광역시는 공개를 하여서는 안 되고 틀렸어요. 제3자가 내 정보 공개하지 마세요 라고 하더라도 구속력이 없습니다. 공개할 수 있고요. 만일 공개했다면 을은 위법이다. 손해배상 책임이다. 아닙니다. 위법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37 있죠. 제3자 3일 이내 비공개 요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통지받게 되면 7일 이내에 이유 신청할 수가 있는 규정이 있죠. 337. 3번 을의 의견을 듣고 A광역시가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갑과 을 사이 아무런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갑은 A광역시 거부에 대해서 소송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우리 정보공개 목적은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 이런 것들만 아니라면 뭐 이해관계가 있건 없건 그냥 청구할 수 있고요. 거부받으면 바로 소송 갈 수가 있는 겁니다. 4번 A광역시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임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경우 A광역시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공개 거부 사유를 추가 변경할 수 있다. 문제 좋아요. 그죠? 지금 이건 정보공개법과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을 결합시킨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송 진행 중에 심리를 하죠. 심리하는데 행정청이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처분한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야 라고 추가하죠. 변경할 수 있죠. 언제만 가능합니까? 그렇죠? 원래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행정입법 사법적 통제 틀린 것. 행정입법에서 두 문제나 나왔어요. 1번에 조례가 집행행위 개입 없이 그 자체만 가지고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걸 우리는 처분조례라고 부르죠. 처분조례. 그 조례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좋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지요? 두밀분교 폐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2번, 행정청이 행정입법 등 추상적 법령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을 안 만들어 법률이 시행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행정입법을 통해 구체화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틀렸어요. 그죠? 앞에서 지금 행정입법에 뭐가 나왔었어요. 군 법무관 보수 규정 나왔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받았던 거지 대법원에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대상이 되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부작위는 처분의 부작위를 의미하는 거지 입법의 부작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입법은 부작위법 확인 소송이 안 되고 헌법 소송이 되는 거지요. 국가배상도 되는 거예요. 국가배상도 되는 겁니다. 3번입니다. 2번 들었고요.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면 처분이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 처분의 핵심적 요소가 바로 그거예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구체적인 영향을 주느냐, 즉 법률 효과가 발생하느냐. 그렇다면 그게 행정규칙, 즉 고시라는 용어로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무슨 지침이라고 돼 있더라도 그건 처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4번에 법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의 법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그 행정관이 행정규칙을 정했는데 그 행정규칙의 상위법 위임 범위를 벗어나 버렸어요. 그런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상위법 위임에 따라 법규가 될 수 있는 행정규칙은 상위법 범위 내에서, 위임 범위 내에서 상위법과 결합됨으로써 상위법을 보충하는 그런 일을 담당하고 법규가 되는 거죠. 법령, 보충규칙,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선지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사인의 공법행위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주민등록신고입니다. 수리 필요 신고입니다. 수리를 해야 비로소 신고 효력이 발생하고요. 주민등록신고는 출제가 아주 많이 됐죠. 신고 범위가 얼마큼입니까? 주민등록법만입니다. 지방자치법 따지면 안 됩니다. 투기 목적 따지면 안 되죠. 이해관계 따지면 안 되는 거죠. 오직 주민등록법만 따져야 됩니다. 이번에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신고,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폐지 신고 둘 다 행정청이 수리를 유효하는 신고인데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했어요. 근데 신고서가 위조예요. 그렇더라도 유효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공이 무효면, 사인의 공법행위가 무효면 그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처분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물론 취소 사유인 경우는 일단 유효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허위, 위조된 무신고로서 인정될 수밖에 없었다면 수리는 무효가 되는 거죠. 3번 의료법에 따라 정신과 의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법에 규정되는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했습니다.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해서 신고 필적을 교부해야 되고요. 법정 요건 이외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수리 필요 신고 수리는 기속입니다. 법이 정한 요건 갖춰주면 행정적 재량이 될 수 없어요. 신고를 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신고 필증은 원칙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반드시 꼭 줘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4번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서류, 요건 모두 갖추어 행정처에 연장 신고를 합니다. 행정처는 수리하여 신고 필증을 줘야 되고요. 법정 요건 이외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뭐야? 똑같네. 3번, 4번이 그죠? 예, 수리 필요 신고라도 여러분들 법정 요건 이외 사유를 들어 특히 실체적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가 없어요. 실체적 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아시던 것처럼 인허가 의제로서의 건축 신고 실체적 심사한단 말이에요. 실체적 심사.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일부 예외에 해당되겠고요. 원칙적으로는 형식 요건 심사입니다. 11번입니다. 행정계획 틀린 거라고 되어 있어요. 1번 행정청은 구체적 계획 위반 결정에 광범위한 형성 재량이 있습니다. 공백 규정, 형성 재량. 재량 범위가 무지 넓다. 2번 행정청이 계획을 위반 결정할 때 이익 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다. 형량 혜택이죠. 했는데 주요 형량 하나를 누락시켰다. 흠결이죠. 객관성이 없다. 공정하지 못하다. 오형량이죠. 모두 위법이 되겠습니다. 3번 도시계획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상 규정된 도시기본계획 이건 플랜밖에 안 돼. 도시기본 계획이니까 그죠? 따라서 처분입니까? 아닙니다. 국민 구속합니까? 아닙니다. 행정기관 구속합니까? 행정기관을 구속할 수도 없어요. 플랜 아직 계획 상태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뭐 많이 출제가 됐던 그런 선제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그린벨트 지정으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에 묘지공원과 화장장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개발 제한 구역을 설치한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면 이게 위법이 되는데 그린벨트, 이 묘지공원이잖아요. 묘지공원, 화장장 시설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린벨트 설치를 했던 그 목적에 반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뭐 빌딩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판례에 의하면 이게 위법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아마 11번에 4번 선지를 처음 본 분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1번, 2번, 3번이 너무 뭐 기본적인 판례들이다 보니까 속어법에 의해서 4번을 잘 맞췄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12번입니다. 행정벌 틀린 거라고 돼 있어요. 1번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자체 고유 자치 사무를 처리하면서 법을 위반했어요. 지자체도 양벌 대상이 되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포인트, 지자체 무슨 사무? 자치 사무, 고유 사무. 예, 포인트죠. 양벌 대상됩니다. 2번 국세청장이 조세 범칙 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해버렸어요.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끝나버리는 거죠. 고발하면 끝이에요. 동일한 조세 범칙 행위에 대해서 통고 처분을 하면 의미 없어요. 통고 처분 인정 안 합니다. 고발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죠. 이러한 통고 처분은 법적 권한이 소멸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 없음 이거 효력 인정 안 합니다. 고발하면 끝이거든요. 따라서 조세 범칙 행위자가 통고 처분을 이행해서 돈을 냈더라도 이 사람은 미안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형사재판 가서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형사재판 받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될 수 없어요. 가서 형사재판 받아야 됩니다. 그럼 뭐 물론 무효이기 때문에 통고 처분 이행했던 거 돈 되돌려 받으면 돼요. 3번에 경찰서장이 범칙 행위에 대해서 통고 처분을 하더라도 통고 처분 납기까지는 검사는 공소 제기하면 안 되고 통고 처분을 취소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 근래 판례인데 예, 뭐 아마 어느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았더라도 강조들을 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통고 처분했어요. 통고 처분하면서 납기를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너 나한테 돈 내고 끝날래? 뭐 이랬죠. 이때까지는 여러분들 통고 처분을 취소할 수도 없고요. 고발할 수도 없어요.
고발할 수도 없어요. 또 검사는 기소할 수도 없습니다. 이때까지는 참아줘야 돼. 낼 줄 모르니까 지금 이런 말이죠. 4번입니다. 하나가 둘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 질서 위반 행위 중 무거운 거, 중한 것을 부과하도록 돼 있죠. 정답은 3번입니다. 통구처분 기간까지는 검사는 공소제기 못합니다. 통구처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발도 못합니다. 13번입니다. 행정심판법 틀린 것 1.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추정했군요. 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결정으로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소송하고 다른 점이에요. 소송은 여러분들 피고를 잘못 지정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경정을 안 해줍니다. 안 해줍니다. 근데 심판은 친절한 우리 행정심판위원회가 다 해줘요. 어이구 잘못 지정했어 라고 직권으로 또는 뭐 국민이 신청해가지고요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가 있습니다. 2번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불리한 재결을 하면 안 되죠. 네, 아주 중요한 2대 원칙이 있습니다. 불고불리. 청구하지 않은 것은 심리할 수 없다. 또 하나가요. 그저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없어요. 불리익 처분 금지 원칙이죠. 3번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법 또는 불합리한 명령 등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이거 누구한테 알려줘야 되죠? 법제처장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소송에서는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요? 소송에서는 행안부장, 심판에서는 법제처장. 4번 법 규정에 따라 공고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서 취소가 되거나 변경됩니다.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 변경됐다는 사실을 또다시 고시공고하도록 되어 있죠. 정답은 2번 선지가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14번. 행정이 틀린 것 1. 재량에 의한 행정처분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이를 주장 입증해야 되고요. 처분청이 재량권의 행사가 정당하다는 점까지 주장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건 각자 자신이 입증 이렇게 말하면 돼요. 법률 요건 분리설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건 각자 자신이 입증하는데 무효동 확인 소송 외워야 될 게 있죠. 무효동 확인 소송 어떻게 외웠어요, 여러분들? 무효동 확인 소송 꽃이 피었습니다. 원판대로 이렇게 외웠죠. 무효등 확인 소송꽃이 피었습니다. 원판대로. 무효등 확인 소송꽃이 피었습니다. 원판대로. 이렇게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무효등 확인 소송은요. 피고한테 있다는 게 다수설, 원고한테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워낙 학설이 안 나오고 판례가 나오다 보니까 무효등 확인 소송 원고한테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문제, 재량이죠. 재량에 대한 소송에서 일탈남용을 주장하는 측, 즉 원고예요. 일탈남용을 주장하는 측 원고에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암기를 별도로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번입니다. 행정청이 제재 처분 양정을 하면서 양을 정한다는 겁니다. 수위를 조정한다는 거죠. 처분 상대방에게 법에서 정한 임의적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임의적 감경 사유가 뭡니까? 이럴 때는 감경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재량이 되겠습니다. 그 감경 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않은 채 처분 기준에서 정한 상한으로 처분했습니다. 재량이 일탈 남용하다 보아야 한다. 위법하지 않습니다. 왜요? 재량의 일탈 남용은 재량을 일탈한 경우, 남용한 경우뿐 아니라 불행사 해태도 일탈 남용이라 불러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래요? 이 사람이 행정청이 고려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감경해줄까? 말까? 고려를 했기 때문에 행사한 거죠. 재량 행사했습니다. 근데 고려해보니까 이 사람 이거 깎아주면 안 되겠어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따라서 재량이니까 그래서 재량을 행사했기 때문에 고려하고 깎아주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위법이 아닙니다. 3번 허가 신청 후 처분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 원칙적으로 처분 시
처분시법입니다. 이건 뭐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신청시법, 처분시법, 처분시법. 4번 학교법인 임원이 교비 회계 자금을 법인 회계로 부당 전출합니다. 업무 집행에 있어서 직무를 태만히 하여 학교 법인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했는데 결과적으로 대부분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했던 점을 고려하면 교육부 장관이 임원 취임 취소 처분은 재량의 일탈남으로 볼 수 없다. 임원들이 학교 법인 임원들이 교비, 학교에 써야 할 비용, 교비를 학교 법인으로 빼돌린 거죠. 부당하게. 이걸 감시하라고 누굴 뽑았어요? 임원을 뽑았죠. 근데 감시는커녕 오히려 앞장서서 더 했어요. 그래서 딱 걸려버린 거죠. 그래서 인양받을 임원 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교육부 장관이 일탈남용 없습니다. 전혀 하자가 없는 거죠. 그럴 만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취소를 한 겁니다. 정답은 2번 선지가 되겠습니다. 4번도 이미 알고 있는 그런 판례 맞죠? 15번입니다. 행정이 옳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건축이 국토법상 개발행위 해당합니다. 그 건축 허가권자는 개발 행위가 의제되는 건축 허가 신청이 국토법이 정한 개발 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주된 처분이 뭐야? 건축입니다. 건축허가. 의제되어지는 거가 뭡니까? 바로 개발행위 허가죠. 그런데 주된 처분은 요건을 갖췄어요. 건축허가는. 근데 의제되어지는 거, 바로 개발행위 허가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의제되어지는 것 때문에 주된 인허가를 거부해 버리는 거죠.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건축허가 내주면 너한테 개발행위 허가까지 줘야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 미안해. 건축허가도 못 내줘. 가능하죠? 맞습니다. 2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하다. 의제가 됐대요. 1+1. 이것도 허가, 이것도 허가. 주된 허가, 의제된 허가죠.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만 소송을 갈 수가 있습니다. 뭐 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었죠. 야, 내 땅이 왜 니네 아파트 지구에 들어가니? 그래서 주택사업 계획 승인은 그대로 놔두고 의제되어진 지구 단위 계획 결정만 소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의제가 되면은 1+1이에요. 처분이 2개입니다. 2개 다 소송 대상이 되는 거죠. 3번 하천법에 의한 하천 점유허가 특허죠. 곡물의 사용 수익 허가 특허. 4번에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출입국관리법상 체류 자격 변경 허가도 특허입니다. 특허이기 때문에 재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요건 모두 충족했더라도 재량이기 때문에 안 해줄 수 있어요. 예, 정답은 따라서 1번만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부가 옳은 거라고 되어 있군요. 1번 수익즉 처분에 있어서는 법의 특별한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부가 붙일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익즉 처분이 주로 재량이거든요. 재량은 여러분들 법의 근거 없어도 붙일 수 있죠. 2번에 처분에 붙인 부관인 부담이 무효가 되면 부담 이행으로 한 사법상 행위 무효 아닙니다. 예, 이거 뭐 아주 중요한 판결이죠. 부담이 취소야. 이에 따라 이루어진 사법상 법률이 유효입니다. 부담이 무효야. 이에 따라 이루어진 사법상 법률이 유효입니다. 무효 아니죠. 이래도 국가 것, 저래도 국가 것. 그랬죠? 맞습니다. 부담이 무효면 사법상 법률행위는 이 부담으로부터 구속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구속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무효라도 사법상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다. 예. 이번에 처분에 3번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의 부담을 부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부관의 사후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당연히 틀렸죠. 사후 변경 되죠. 법률의 규정이 있다. 처분 당시 미리 유보했다. 상대방이 동의한다. 혹은 사정 변경 시 필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뭐 학자는 부담도 된다고 하고요. 3번 틀렸죠. 사후 변경 되는 겁니다. 4번 행정처의 종교단체에 대해서 기본재산 전환 인가를 하면서 인가 조건을 붙입니다. 인가 조건을 붙이면서 만약 이거 불이행하면 인가 취소할 거예요
이게 철회권 유보가 되겠습니다. 철회권 유보. 종교단체로의 재산 전환시키면서 이제 거기서 영리활동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하시면 우리 이거 승인 취소할 수밖에 없어요. 철회권 유보 미리 근거를 둔 거죠. 정답은 4번만 옳습니다. 17번입니다. 하자 틀린 거라고 돼 있어요.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여러분들 이건 뭐 너무너무 중요하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뭐 아니면 도라고 했죠.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인허가 사업을 내줬다. 무효. 받았는데 받았는데 부실하다. 그냥 적법. 취소가 없다. 무효 아니면 적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랑 관련해서는 요즘 뭐 출신 그 유행하는 드라마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스위스 기러기 별똥별 뭐 역삼역 우영우에서도 나왔잖아요. 그죠? 환경영향평가 사업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받지 않고 하면 무효. 받았는데 부실하다. 그냥 적법. 그래서 1번 선지는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거죠. 2번 행정청이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거쳐야 할 대상 사업의 법 해석을 잘못했어요. 나머지 세부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않아 개발사업 부지에 대해서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거치는 절차를 생략했네요. 무효가 아닙니다. 그죠? 법 해석을 잘못했죠? 법 해석 잘못한 것까지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명백한 하자가 되려면은 법 해석을 할 필요도 없이 뭐 이 정도 하자가 돼야겠고요. 특히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건 취소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3번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 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는데요. 1번은 안 거쳤는데 3번은 거쳤는데 그 내용이 다소 부실해요. 그 부실 정도가 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정도가 아닌 한 위법이 아니다. 그래서 뭐 아니면 도다라고 했어요. 4번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의 주민이라도 공유수면 매립면허 처분 등으로 인하여 처분 전과 비교 수인의 한도를 넘는 피해를 받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입증하면 원고 적격이 됩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처분 전과 비교하여. 이 처분하기 전에는 안 그랬슈? 이 처분하고 나서부터 수인의 한도를 초과하는 피해. 보세요. 제가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수인의 한도를 초과하는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피해가 우려되지 않습니까? 이거 입증하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도 원고 적격이 되는 겁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원고 적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선지 법 해석을 잘못한 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거 이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해야겠죠. 자, 18번입니다. 손해배상 오르는 거라고 돼 있어요. 1번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헌법에 따른 구체적 입법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 아니 인정될 수 있어요. 여지가 있습니다. 헌법 문헌의 명백한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했다라거나 입법을 하지 않았다라거나 또 그 입법을 하지 않은 것이 상당한 입법에 필요한 기간이 지나도록 고의과실로 입법을 하지 않았다라거나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여러분들 당연히 국배가 되는 거죠. 2번 주무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입법 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한 적이 있습니다. 입법 예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법령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가는 위 법령안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떠한 신뢰를 부여한 거라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국회 입법 예고 혹은 입법 심의 이건 신뢰보의 공적 견해가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죠? 거창 사건. 예, 거창 사건 맞습니다. 거창 주민들이 뭐 신뢰보 위반을 주장했지만 입법 예고, 입법 심의는 신뢰보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3번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 내용이 전적이든 부수적이든 하여간 개인의 안전과 개인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이어야만 됩니다. 사익보호성이 있죠.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안전을 보호할 목적이어야만 되는 거고요.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배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공공의 일반 이익이라거나 혹은 행정 내부 질서 유지 목적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예. 전적이든 부수적이든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안전을 보호할 목적이어야 되는 거죠. 3번 정답이죠. 4번입니다.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은 금감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 의무를 부과한 목적이 뭐냐? 금감원이 금융기관을 감독합니다. 이 목적이 뭐냐? 금융상품에 투자한 투자자 개인을 보호하려고 한 것입니까? 이 말이 투자지 투기 아닙니까? 투기. 쌀 때 샀다가 비쌀 때 되파는 것. 이게 뭐 투기. 이 사람들 보호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금융기관들이 잘하고 있냐, 법을 잘 준수하고 있냐, 이걸 감독하게 한 거지 투자자 개인의 이익을 직접 보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틀렸어요.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피고 금감원 및 그 직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과 해당 저축은행 후순위 사채에 대한 투자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예, 공익을 위해서 공무원에게 의무를 부과했을 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손실보상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근거 규정, 요건, 효과를 달리하지만 손실보상 청구권에 손해전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에 관하여 양자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한다면 청구권자는 어느 하나만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맞습니다. 두 개를 다 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손해배상적 요소도 있고요. 손실보상적 요소도 있더라는 겁니다. 돈을 벌 수는 없잖아요. 피해 하나 보고요. 인과관계 있는 피해만큼 내가 손실보상이냐 손해배상이냐 둘 중 하나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2번 사업지구 밖에서, 늘 밖에서가 포인트. 이게 뭐예요? 간접손실이죠. 밖에서니까 간접손실이죠.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보상에 관한 명문 근거법이 없더라도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할 거라고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고 또 그 손실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보상 규정 없어도 다 보상해 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어묵 공장이었죠. 저쪽에서 간척 사업 했죠. 거기서 물고기 담는 분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물고기로 여기서 어묵 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물고기 이제 못 잡기 때문에 이 어묵 공장 피해가 쉽게 예견되고요. 피해 규모가 파악이 되는 거죠. 다 보상해 줘야 됩니다. 보상 규정 없어도요. 좋아요. 3번 수용 재결의 불복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유 신청을 거쳐서도 이유 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으면 우리는 원처분주이기 때문에 수용 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수용 재결 갖고 소송 가는 겁니다. 맞죠? 수용 재결 원처분주입니다. 4번 어떤 보상 항목이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에 해당이 돼요. 근데 토지수용위원회가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잘못된 그런 재결을 하게 됐네요. 보상 항목 속에 들어갔는데 보상 항목 속에 들어가지 않는 걸로 보상금을 잘못 책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틀렸습니다. 이건 취소가 아닙니다. 보상금 달라는 거기 때문에 뭘로 가야 돼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가야 되는 거예요. 보상금 주세요. 왜 그 보상 항목 속에 들어가는데 보상금의 책정을 안 하는 겁니까? 라고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지 취소 소송이 아닙니다. 예, 정답은 4번 선지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틀린 거라고 돼 있어요. 자, 항고소송 대상 틀린 것 1번 유승준 사건이군요. 병무청장 요청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의사가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국 금지 결정은 처분이다. 공식적 방법으로 이걸 표시를 해야 되는데 입국 금지 결정을
내부 전산망에만 올려놨어요. 내부 전산망에만 올려놓고 이걸 아직 안 알렸기 때문에 아직은 처분이 부존재다라고 해야 되죠. 처분이 부존재.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방법으로 공개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건 처분 맞습니다. 예, 병역 기피자 명단 공개 결정이 되겠고요. 3번 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법에 따라 징계 종류를 정직으로 정한 징계 요구를 받게 되자. 이 포인트가 요구예요. 포인트가 요구입니다. 요구를 받게 되자 요구를 좀 다시 좀 해주세요. 재심을 청구했고요. 감사원이 재심의 요구를 기각을 해버립니다. 이때 감사원 측의 요구, 재심의 결정, 처분이 아닙니다. 요구잖아요. 요구. 요구이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포인트를 거기로 잡아야 돼요. 4번에 국방전력발전 업무 훈령에 따른 연구개발 확인서. 나 연구개발 했던 사람이다. 확인해달라. 확인서 발급은 업체가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군사용 적합 판정을 받고 경우에 따라 사업관리기관이 개발업체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해 주는 거죠. 당신 연구했어. 맞아, 적합해. 우리 군사하고 국방 조달계약을 할 수 있어.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연구한 사람 틀림없어. 라는 확인서기 때문에 그 확인서는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이다. 따라서 이걸 발급해주지 않는 것도 처분이에요. 거부도 처분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1번 선지가 옳지 않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같이 풀어보니까 뭐 이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2023년 강의를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 상당히 있으실 텐데 공부한 내용과 어떻게 좀 상당히 좀 맞아떨어지시는가요? 혹시 이러실 수 있어요. 공부한 시기에 따라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어렵다 뭐 이러실 수가 있고요. 조금 시험을 좀 앞에 두고 한두 달 두고 내가 좀 내공이 쌓인 상태에서 보니까 이 정도면 뭐 내가 고득점을 알 수 있겠구나 뭐 이런 느낌을 또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2022년 행정법 기출문제 잘 풀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잘들 준비하셔서 2023년 대비하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이를 토대로 혹시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이 부분이 좀 미약했구나, 취약했구나 이런 부분이 보이시면은 그런 부분 잘 치유하셔서 보완하셔서 2023년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